사람들한테 주로 인터뷰나 대본 없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왔고, 그 속에서 사람들한테 주로 들은 얘기가 방송을 하고 나면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을 이렇게 좀 잘 보장 해제시키고 얘기를 잘 끌어내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게 됐고, 그걸 갖고 저는 이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 정보부님도 그렇지만 자주 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사람을 자주 보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연락 돌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인맥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인맥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냥 딱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이랑 딴 거 안 해요. 전화기 이런 거 다 치워놓고 딱 그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같이 찾아내주고 하려고 이렇게 딱 그 시간을 보내고 깊은 감정적 교류를 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10년에 한 번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 들어주고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인간관계를, 깊은 교류를 딱 하고 나면 그냥 각인이 딱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감정을 특히 주고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뇌리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관계라면 자주 안 해도 굉장히 내 근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억에 딱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이 제가 좀 남달라요. 시간을 최소한 써요. 인간관계에. 근데 그 순간을 다 때려보여. 제 걸 다. 에너지를 다 때려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간관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분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발표를 하러 가실 때 브리핑을 하거나 PPT를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될 때 활용하실 팁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첫 번째 책은 아까 그 강의는 데니얼 코일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팀은 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제목이 길어서 제목은 정확치 않아요. 그 저자가 데니얼 코일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탤런트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조직의 성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펜틀랜드 교수의 그 소속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쪽 책이 아니라 조직 행동론 책인데, 제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뽑아낸 거고, 그 책을 커뮤니케이션 뷰로 따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번에 탁월한 브리핑은 샘 혼의 책 중에서 제가 좀 일부 얘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경험, 아까 데니얼 코일도 제 경험을 토대로 셀렉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 경험을 토대로 이걸 셀렉을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밖에서 강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 아예 외부 PPT 하는 업체의 알바생한테 맡겨갖고 해서 굉장히 화면이 좋죠? 아까는 제가 만들어서 너무 부실. 지금 여기 매스핀 글로벌에 맞춰서 하느라고 제가 내용 찾고 이러느라 제가 그걸 급히 만드느라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브리핑은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발표를 하면 일대 다 커뮤니케이션이고, 여기 무대 위에서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연사들이 있어요.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저는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말 줄여야겠구나. 빨리 끝내자.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런 걸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연사가 그거를 눈치를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래서 저는 브리핑은 소통이에요. 제가 강의하러 가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뭐 하는데요? 뭐를 해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주로 오는 사람들 오늘 리더면 무슨 급 이상이 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청중을 알아야 제가 준비를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A부터 Z까지를 다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은 소통이라는 이유는 상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연구하고 가고, 공간을 미리 와서 확인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 거고, 어떻게 되고, 시간, 공간, 사람, 세 가지를 분석하지 않고 가서 브리핑을 하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저는 강의를 하러 가기 전에 항상 30분 전에 미리 가요. 미리 가서 이 사람들이 올 때 계속 봐요. 아, 나이가 이러네. 이러네. 그리고 제가 사람만 지금 6만 명을 넘게 봤거든요. 방송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방송을 했으니까 그냥 탁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착착 보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신기 방송으로 거의 나중에 인터뷰 마지막 2년은 거의 신기 방송 작가들이 대본을 써주면서 언니의 신기 방송 어떻게 이렇게 코드를 정확하게 맞추냐고 저한테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막 꺼내는 거. 그건 그냥 오직 저의 촉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근데 직관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매번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빨리빨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러 가시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하시기 전에 이 사전 조사를 하시지 않은 건 실패, 거의 100% 실패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시간대고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가야 돼요. 그거를 잘하는 것만 해도 박수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투웨이다. 이쪽에 그거를 계속 내가 반응을 보면서 가는 거다. 왜 그러냐? 진정한 소통이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청중이 받아들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거의 다예요. 내가 리더로서 얘기할 때도 내가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에요. 받아들인 게 다예요. 그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은 상대가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 만드니까 이렇게 좋아. 막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브리핑에선 물고기를 보여줘라. 이거는 직접 보여주기 전에 사람들은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스 얘기를 좀 하자고요. 벤턴북스인가 하는 그 출판사에서 냈는데 책 이름이 조스였어요. 그러니까 조스는 그 뭐가 생각나면 편집 회의를 했어요. 디자인 회의를 하는데 글쎄 두 가지가 떠오르네. 턱? 아니면 상어? 뭐지? 그러면 조스의 처음에 표지를 그냥 글자 하얀 표지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표지를 만든 거예요. 조스. 아 그러면 치과 의사 얘기야? 아니면 턱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얘기야? 뭐야? 근데 이거를 딱 넣음으로써 그냥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책의 표지라는 거는 그것을 상징해주는, 바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꺼내기 전에 보여줘라.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게 나중에 조스는 그냥 상어의 입을 딱 벌린 걸로 나중에 영화의 포스터까지도 그렇게 가게 되죠. 책의 포스터와 영화의 책의 표지가 영화 포스터로 가게 됐어요. 그만큼 그것을 꺼내내는 것, 그 작업이 중요한 거고,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고 제품을 만약에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면 그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한테 오늘 있어줘 이렇게 애매하게 밥 해주면 밥을 딱 하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데 우리 부인이 다 알겠지? 아니 몰라요. 같이 20년 아니라 30년을 살아도 몰라요.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라. 모른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이 소화기를 팔려고 하면 얘기를 화제로부터 시작해야. 필요한 거 상황으로 얘기를 가져가야 소화기를 팔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물건을 팔 때 소화기를 파는데 그냥 들고 와서 뜬금없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면 다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차에 이 가방거리를 팔러 왔어요. 차량에 핸드백 거리. 되게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핸드백 안고 있으면 되지 무슨 왜 필요해? 차량에 있고 왜 필요해? 그래서 아무도 안 사.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뭐죠? 가방이 날아가죠? 여자들 핸드백이 제일 먼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면 거기서 뭐가 빠지죠? 휴대전화가 항상 빠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운전하다 말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휴대전화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경험이 너무 많아요. 차 급정거 할 때마다 이게 날아가서 휴대전화가 저 밑에 들어가면 맨날 이렇게 한쪽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꺼내요. 그거를 안 하게끔 되게끔 그 사람이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저 2개요. 우리 딸과 부인 거. 저 몇 개요? 그러면서 그날 그분이 차량 가방거리를 다 팔았어요. 그만큼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 주느냐에 따라 물건을 다 팔고 말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괜히 그 차량 거리를 무슨 스탠으로 돼 있고 그게 무슨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노기한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고 필요한 순간을 얘기해줘야지 그게 판매가 된다는 거죠. 물고기를 보여줘라. 그러면 브리핑할 때도 그 브리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한테 상대 기업에 이거를 왜 설명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역지사지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일지 찾아서 그 사례를 가지고 딱 설명을 해야 판매가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내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 어떻게 만들었고 얼마가 들었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고, 그건 내 입장이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걸 그 사람이 원할 걸 딱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봐야 브리핑이 소용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맞죠? 와, 제가 안 만드니까 역시 막 날라와. 브리핑에서는 우리 몸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PPT는 연기인 건 맞아요.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손짓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특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저 자세,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자세죠. 이 잘하는 사람들은,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몸을 잘 써요. 히틀러도 그 옛날에는 이러고 했지만 굉장히 연극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설을 해서 아주 히트를 친 거죠. 연극적이고 연기적인 게 있어요. 몸은 안 보고 이것만 보겠지? 웬걸?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내보내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계속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확신하지 않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이건 완전히 확신해야지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될 건 바로 제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상대를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몸도 메시지다라는 건 몸이 내뿜는 에너지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감정의 전달이자 에너지의 전달, 기의 전달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열정을 내면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맥이 빠져요. 같이 기가 내려가. 그러면서 자꾸 처져. 잠이 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는 내가 전하고 싶은 모든 걸 다 전해야 돼. 에너지까지 싹.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최대한을 뽑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전달하면 되겠지. 대충 전달해서 되는 거 없어요. 에너지를 다 써야 돼. 싹. 하고 나면 그냥 밥을 먹고 싶을 정도로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가 빠져서 하면 안 된다. 몸도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짤 것이냐. 자, 지금 앞에 사람을 연구하고 몸도 메시지고 정확하게 목표한 바를 전달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명쾌할 수 없죠. 사람은 3가지 이상을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몇 번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앞서도 강의할 때 계속 소속 신호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도, 안전, 그것밖에 안 남아요. 기억에 나머지가 안 남아. 짧을수록 좋고 3가지 이상 넘지 않게 해야 되고, 예상 밖의 한방, 유머가 있어요. 그죠? 그냥 뭔가 물고 뜯고 하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사례를 잘 들어서 유머가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꽂히는 한 구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아까 좀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제 마지막 문제 인용문을 저는 꼭 항상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그거를 딱 기억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꽂히는 문장을 한 문장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영화 중에 성공한 영화들의 대부분이 명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를 딱 떠올리면 그 대사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오랫동안 공명하는 거. 뭔가 남아야 돼. 잔잔하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생각하게 만들어.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이게 남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게 공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내 삶에 이거는 써먹어야겠다. 한 가지 정도가 딱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스토리를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핑의 내용의 조건이에요. 짧고 유머 들어가고 꽂히는 한 구절이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공명해야 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 오랫동안 공명하려면 깊은 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깊은 걸 건드리면 오랫동안 공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기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내용을 그렇게 컴팩트해서 그 조건이 들어가게끔, 최소한 거기서 3가지 이상의 조건이 들어가게끔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방송
브리핑도 잘하려면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게. 연습을 해서 그 상황이 마치 나한테는 익숙한 상황처럼 느껴지게 해야 돼서 사전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서라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방송을 초짜 때 스튜디오는 한 번밖에 안 열리는데 그럼 제가 어디서 연습하냐면 제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왜냐면 스튜디오가 환하거든요.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스탠드백 다 켜놓고 제가 항상 집에서 방에서 연습을 해요. 거울로. 그래서 연습을 해서 그게 저한테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방송을 하면 하나도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연습을 안 하고 가면 항상 긴장을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브리핑도 사전 연습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되게 유명한 방송인이 한 말인데 암기하지 말아라.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서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방송할 때 늘 쓰는 말이 애들 보고 대본에 주사를 절대 외우지 말아라. 대본 좀 외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왜 안 외우냐면 못 외워요. 암기력이 떨어져. 그래서 못 외워갖고 처음에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긴장 안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다 외우잖아요. 그럼 외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경직돼요. 지금부터 눈이 떠 외우면. 그럼 이렇게 어딘가를 쳐다봐요. 외우고 있는 머릿속에 어딘가를 향해서 쳐다보면 눈이 약간 이래갖고 약간 바보 같은 표정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외우면.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 앞을 보면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추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러고 딴 데를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쟤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같이 거기를 보게 되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면은 안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할 걸 적어서 키워드로 스토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 외워. 연습해. 두 번째 얘기는 뭐? 외워. 연습해. 계속 근데 그걸 외운다는 게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의 제목만 보고도 떠오르는 내용들로. 그래서 유연한 대본. 대본을 조사까지 빡빡하게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그냥 이렇게 딱딱 정리하라는 거죠. 그걸 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 시뮬레이션. 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야. 포포비치 얘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저희가 방송에서 그 연습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사실 시뮬레이션. 그걸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방송 가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방송할 때 한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0명의 아줌마를 불러서 시사 문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획이 떨어졌어요. 방송 전날 대본이 나왔어요. 대본을 아무리 읽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할 것 같은 거,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 안 나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봐. 또 대답 안 나와. 또 이렇게 질문해봐. 그럼 이 아줌마 걷어치워.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서 또 질문했는데 또 대답 안 나와. 그럼 이렇게. 그걸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하다가 잠을 자니까 그날 저녁에 꿈에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 아줌마들이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꿈을. 이 아줌마 저 아줌마 다 얘기해도 다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방송 시간 50분인데 나 혼자 미친 듯이 그러다 진땀 빼다가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끝나야 되는 상황이 내 방송 사고가 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방송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그 50명의 아줌마를 데리고 30분 전에 들어가서 이 아줌마들이 방송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농담을 했어요. 방송 들어가는지 모르게. 계속 농담을 한 다음에 제가 그 FD라고 저희 플로어 디렉터한테 스탠바이 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이브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줌마들 막 이렇게 식담을 하다가 자 이제 방송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이제 몰라. 내가 방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갖고 그런 다음에 그냥 들어갔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은 이게 지금 방송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근데 잡담할 땐 되게 자신만만하게 하잖아요. 그 자신만만함으로 방송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그걸 뭐 연습하는 줄 알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그날 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계속 그 수법을 썼죠. 새로운 아줌마들한테 계속 방송 스탠바이 30분 전에 하게 해서 나랑 30분을 수다 떤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슬쩍. 그러니까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감별하죠. 이 사람은 대답 빨리 안 나와. 첫 번째 대답을 해줄 사람은 배포가 큰 사람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첫 번째 걸리면 그게 무드가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집에서 대본을 놓고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저 아줌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 아줌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 그걸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무대에 서기 전에 그걸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자, 그럼 실제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남을 믿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마치 내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안 찼는데 누가 나를 믿어? 제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고요.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면 쟤 왜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내려, 빨리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도권을 나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어떨 땐 반응도 보고 오늘 저희가 앞에서 그런 워크샵을 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도권을 다 드린 거예요. 초반에 25분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주도권은 그걸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나눠야 돼요. 일방적인 강의만 계속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몸소 느끼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습이 들어가야 되거나 참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더해요. 그런 거를 항상 구상해 두시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다음에 언어를 이게 주부들을 앉혀놓고 막 고급 언어를 쓰거나 학자 이름을 대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주부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례를 다 남편 사례, 애들 사례로 해갖고 주로 남편을 물고 뜯어야 돼. 그러면 그날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잘했다고 끝나. 내용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야한 농담이 한 가지씩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무조건 그날 너무 분위기 좋았다고 끝나요. 평가가. 그래서 저는 주부대상 프로그램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앞에 30분 무드 풀기 위해서 맨날 야한 농담 어디서 적어놔야 돼요. 제가. 그래갖고 그걸 하나씩 꼭 써먹어야 돼. 그럼 주부들이 좋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제가 뭐 방송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을 알아야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쓸데없이 학자들 이름 대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불러요. 친숙한 언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저 오늘 이 강의를 와서 내가 그냥 이 프레젠테이션 와서 이 사람들 싹 오늘 쓰러뜨릴 거야. 이런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할 거 없이 내 앞에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걸 들어준다면 난 그 사람을 오늘 그 사람에게 나는 뭔가를 잘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 사람 하나만이라도 얻으면 난 오늘 성공이야. 이렇게 소박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사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그냥 감동이 목표가 되면 좋죠. 그건 이제 좋지만 저는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제 페이스북도 다 얘기해드리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이 그냥 그 삶의 도움으로 계속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연결하고 그분들끼리도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 조로 나눠져 있을 때 그분들이 또 하나의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걸 연결해 나가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그냥 강의만 하고 휙 가버려요. 두 번 다시 안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계속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항상 오픈해 놓고 있다는 거 강의 끝나면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학생들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학생들 강의하면 대학교에서 하고 나면 그냥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라고 하면 꼭 한 학교 하고 나면 한 4-5명 정도는 와요. 그래서 와서 걔네들 진로 문제나 아니면 또 걔네들 그 고민을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걸 또 제가 해주거든요. 피드백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페이스북은 들어가서 제가 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잘하지 않아요. 제가 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보다. 잘하면 잘했어요. 그건 누구하고나 다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사람 관계에서 답이 없는데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의하고 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책임져 드린다는 뜻으로 항상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어디 가서 하신 다음에 그걸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그걸 연결해 나가시려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대본의 내용이에요. 아까 그 꽂히는 한마디, 그런 그 오래 공명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내 이야기가 연결되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내용 속에 반드시 넣으시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삶과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나하고 당신도 이 기회에 연결되는 거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리핑이 즐거운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 브리핑에 관련된 것 중에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받아볼게요. 제가 워낙 강의가 완벽해서 질문이 없어요. 그런 거죠? 제가 이 내용은 주로 샘 홈의 책에서 많이 했고요. 제가 원래는 지금 한 20년째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방송을 하면서 말을 잘하려고 처음에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삶을 바꿨고 지금은 그냥 제 공부를 아예 책으로 하고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정용실 아나운서의 공감 수업이라고 해서 감정과 공감, 소통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제가 계속 읽고 있고 사실은 문학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인문학도 읽고 과학도 읽고 다 읽어요. 왜냐? 문학은 영감을 주고 제게 인문서나 자기계발서는 공부를 하는 내용을 주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읽으면서 세상에 공부를 해서 제가 소통이라는 걸 이해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시즌 1은 한 7월에 끝나는데 끝나고 한 2달 쉰 다음에 다시 정비해서 들어갈 거고 그 내용들도 요약해서 제가 다 이렇게 뭐 PPT처럼 만든 거를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가서 들여다보시고 쓰시기도 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소통이에요. 상대를 먼저 잘 주저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